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이기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크게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시장은 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걱정이 많은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간밤에 미국 시장의 시향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된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그동안에 치솟던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상당 부분 진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간만에 크게 반등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다우지수는 1.82%나 반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14%가 반등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오늘은 가장 크게 상승한 2.92%나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받으면서 상승장의 모습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들로 살펴보면 간밤에는 그동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던 에너지 부분이 이번에만 혼자만 하락세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늘만큼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지수 또한 간밤에는 다행히 더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치는 여전히 30에 가까운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은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간밤에는 역시나 기술주의 강세장이 이어졌었던 만큼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조금은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받은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요즘 여러가지 악재가 터진 중국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역시 오늘만큼은 모두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가 오늘만큼은 가장 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더 올라가려는 움직임들과 다시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혼잡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분야는 애완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분야의 ETF들이 오늘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이 보이고 있는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한동안 지속적으로 힘든 시기를 가져가고 있었다가 이제는 가장 먼저 상승세로 바뀌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 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기술주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들인 만큼 오늘만큼은 모두가 큰 폭의 상승장을 받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받은 모습이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가 기대가 되는 산업 분야들인 만큼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최근에 크게 반등을 하고 있었던 수소 테마 ETF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한 만큼 역시 원유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도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인데요. 일단 이 분야들도 오늘만큼은 부동산 분야에서 하락한 단 한 개의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해외 주요 ETF의 시장 부분은 금과 은, 퀄리티주,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오늘 퀄리티주와 배당주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수혜를 보고 있었던 원자재와 천연가스 테마의 ETF들은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천연가스 테마 ETF들이 더 많이 하락했던 하루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월가가 제시를 했던 기술적 바닥인 4,100에서 4,200선을 아직은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시장이 굉장히 힘들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지지선을 발판 삼아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난 9일부터 급락세를 이어왔던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내리기 시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는 난간에 부딪힌 듯 했던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란산 원유가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나올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에 의한 위기 때문에 원유 수요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하자 반대로 항공주들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요. 이를 두고 현재 투자자들이 유가의 하락과 생산자 물가 하락을 보고 패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반등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쟁은 시장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한다면 금리는 오랫동안 가장 큰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중대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가의 관계자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이상 내려간 주식이 현재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다고 전달을 했는데요. 사실 최근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해갔는데 사나흘 내려간 뒤에 급반등을 하는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었었죠. 따라서 현재 월가인 자신들이 제시를 했던 기술적 바닥의 지지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강세론을 유지하는 JP모건은 지금의 주가는 필요 이상으로 하락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피할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살 때라고 전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 급락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최소 반년에서 최대 1년 동안은 중국의 기술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적어도 3년 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주식에 대해서는 2배 이상 뛸 것을 전망하는 것처럼 중국의 기술주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안에는 좋은 흐름으로 다시 돌아설 것을 전망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거나 경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증시를 끌어내린 불안 요소들이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전쟁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서 큰 걱정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 문제는 역시나 패드의 금리 인상 속도라면서 패드가 잘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의 가장 큰 적인 경기 침체를 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현재 업계의 전문가들이 약세장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위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과거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을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빠르게 올리지 않아야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듯이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게 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1년에서 2년 안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었었는데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인데요. 중국 정부가 봉쇄라는 최악을 선택하면서 소비 감소와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거란 전망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중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역시도 좋지 않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중에 대다수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중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중국 당국의 자국의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정적으로 연쇄 작용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시장의 전문 기관들도 그렇고 주변의 투자자분들을 보더라도 반응은 둘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기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반대로 중국은 역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굳이 높은 위협을 무릅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다른 좋은 주식도 많은데 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좋지 않게 판단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하이 리턴을 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역시 불안한 중국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들 스스로가 내려야겠죠. 저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일단 통계적인 숫자로 증명을 하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빠르고 여러 번 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1년에서 2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시장을 빠져나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그저 그렇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겠구나 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량을 모아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항상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즐기면서 투자를 하고 시장이 하락을 해도 기분 좋게 세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좋은 투자 종목들 기분 좋게 한 주 한 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의 시장이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다 함께 현명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힘이 들더라도 결국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로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을 꼭 잘 인내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